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분해 리뷰는 에어조던 34입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분해 리뷰를 보고 싶다고 언급된 모델이기도 한데요. 신제품 리뷰가 아닌 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신어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리뷰 영상도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어보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정도 데일리로 신으면서 여러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런 점을 또 말씀드리고 분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조던 시리즈는 31탄부터 오마주 시리즈입니다. 31탄 같은 경우는 조던 1, 32탄 같은 경우는 조던 2 이런 식으로 34탄 같은 경우는 에어조던 4를 오마주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신발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기능면에서는 에어조던 4와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디자인 측면에서 이런 플라이트 로고라든지 뒤축의 로고, 그리고 아웃솔 뒤축에 보시면 J4, 조던 4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34탄, 그리고 2.89, 1989년도 2월에 발매된 에어조던 4, 그리고 2019년에 발매된 에어조던 34,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놨는데요. 제가 에어조던 34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에어조던 4보다는 이 중창에 이클립스 플레이트를 보면서 이 중창에 뭔가 다른 게 쓰였다. 거기서 저는 에어조던 23과 에어조던 2009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에어조던 23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질 않아서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고요. 에어조던 2009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신발이 있어서 제가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셰시라고 하죠. 에어조던 23과 에어조던 2009는 이렇게 셰시가 들어가 있어서 중창의 내구성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델들이었는데요. 그 당시 신었을 때도 그렇고 또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게 성공적인 시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쪽은 너무 푹신하고 바깥쪽은 너무 딱딱해서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조화로운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2009 리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에어조던 34의 이클립스 플레이트를 보면서 그런 우려가 조금 들었었는데요. 막상 신어보니까 그 전작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우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시스루로 앞에 줌웨어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클립스 플레이트가 들어간 만큼 중창을 줄여서 무게를 줄여서 경량화를 시켰고요. 에어조던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가볍게 발매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새 신발을 신었을 때는 약간의 이질감은 느껴지긴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신제품으로 2, 3일 정도만 신어보고 리뷰를 했다면 그 이질감에 대해서 조금 단점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을 텐데요. 열흘 정도 신어보니까요. 발에 익숙해지고 이 이클립스 플레이트의 기능을 느끼면서 이 이질감은 전혀 단점으로 생각들지 않았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신발에 용수철이 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구에서 점프나 아니면은 방향을 바꾸면서 달릴 때 큰 무게들이 실리게 되는데요. 지금 손으로 눌렀을 때는 온몸에 하중이 실릴 만큼 그렇게 들어가지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구동을 해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다시 복귀되는
충격 흡수와 반발력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신다 보니까요, 이 이클립스 플레이트가 평상시 워킹용으로 신을 때는 약간의 이질감이 들어서 이게 조금 한 1, 2cm만 조금 짧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에어조던 35 샘플샷을 보니까요, 이클립스 플레이트가 사용되었고 길이가 좀 짧아졌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떤 신발이든지 아무리 남들이 좋다 해도 자기 발에 안 맞는 모델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에어조던 34는 정말 다 잘 맞았습니다. 다른 리뷰들 보니까 미드 모델에서 이 새끼발가락 쪽 압박이라든지 이 발목 쪽 부분에 좀 피팅이라든지 단점해 주시는 리뷰를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 280을 신었는데 새끼발가락 통증도 전혀 없었고 피팅도 저한테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제가 이 신발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웃솔 보시면 그냥 평범한 헤링본 패턴이죠. 그래서 특별히 접지력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준비비 NXT 모델이나 카이리 로우 시리즈 이런 접지력 괴물들에 비하면 접지력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쭉쭉 미끄러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중간 정도 농구화의 접지력을 가지고 있고요. 요 운동화 끈 묶는 고리의 내구성도 말씀을 해주시던데 저는 어차피 신발을 분해할 거기 때문에 좀 터프하게 해봤거든요. 막 당겨도 보고 일부러 막 많은 힘을 줘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구성에 그렇게 큰 이상은 없었고요. 운동화 끈이 풀렸을 때 이렇게 끝에서 잡아당기면 한 번에 당겨지는 편한 건 있었고요. 제가 느낀 에어조던 34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운동화 끈이었습니다. 저희가 신발을 신고 나면 이렇게 묶잖아요. 묶었을 때 이 끝을 그냥 다른 운동화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을 줘서 묶고 나면 이게 꼭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게 묶어주고 신었는데요. 세게 묶으면 그 다음부터는 풀리지 않지만 다른 운동화처럼 묶었을 때는 자주 풀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어보신 다른 분들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에어조던 34의 가장 큰 아쉬움이 이 운동화 끈이었습니다. 에어조던 정규 시리즈는 나이키 농구화에서 상위급 포지션을 차지하는 만큼 인솔도 신경을 쓴 모양인데요. 보시면 요새 많이 나오는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그 발포 인솔이 아니고 진짜 오소라이트 인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소라이트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프린트도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열을 신었는데도 전혀 벗겨짐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다른 에어조던 그리고 다른 신발들에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400g입니다. 농구화 무게로서는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아까 2009 보여드리면서 잠깐 들어봤는데 2009가 530g이거든요.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플라이트,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저는 이 34 로고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쿠션 전부 다 제 발에는 너무 잘 맞아서 기분 좋게 신은 신발입니다. 처음에 매장에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었고 신어서도 큰 단점 없이 정말 잘 신은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블랙캣 모델은 올 검정에 이렇게 실버톤으로 포인트를 준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에어조던 34 신어본 이야기 해드렸고요. 이제 분해를 해서 안에 보여드리면서 또 다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클립스 플레이트를 과연 깔끔하게 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럼 분해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채널에서 얼굴을 공개 안 하느라 제 표정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굉장히 뿌듯한 표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새로운 것을 알아냈고요. 제가 조선 34 리뷰를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이거를 알려드린 리뷰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그게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조선 34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대부분 34의 전족부 에어가 굉장히 크게 쓰인 줌터보라는 거를 알고 오셨을 텐데요. 실제로 보니까요, 더 큽니다. 굉장하더라고요. 신발 길이의 반이 전족부 에어입니다. 그리고 뒤축에 육각형 에어 단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혀 부분도 보시면 이 윗부분에만 조금 두툼한 스펀지가 쓰였고 전체적으로 얇은 스펀지가 쓰이면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경량화와 통풍에 신경을 쓴 모양이고요. 발목 쪽 패딩은 피팅을 놓치지 않으려는 또 두툼한 패딩과 그리고 높은 힐컵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 단면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는 보여드릴 게 더 많은 가로 단면입니다. 우선 바디를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봤는데요. 요 얇은 천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위를 요 구멍 뚫려 있는 요 얇은 재질과 내구성을 책임질 것 같은 질긴 느낌의 겉 망사까지 총 4겹, 얇지만 총 4겹으로 되어 있는 바디 재질이고요. 신발 혀 부분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을 때 조선 34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신발을 벗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힐컵도 완전히 분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넓고 높이도 높은 힐컵이 사용되었고요. 또 두툼한 패딩까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디 보여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것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그 전에 인솔은 아까 분해하기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소라이트 확인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몰랐을 사실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클립스 플레이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에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분해를 하고 그리고 이 이클립스 플레이트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선은 이 앞쪽에 우리가 이렇게 시스루로 요 안에 이렇게 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요 새끼발가락 쪽 요 부분 덮개를 제가 이렇게 떼어냈거든요. 요 덮개는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한 연질의 플라스틱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떼어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좀 더 분해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플라스틱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얇은 덮개가 아니고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있나? 이렇게 해서 막 분해를 하다 보니까요. 이클립스 플레이트가 이렇게 아치 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바깥쪽 안쪽에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안쪽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맞고요. 바깥쪽은 아치랑 뒷부분 여기만 이클립스 플레이트가 아니고요. 이 앞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압축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신발의 용수철이 뒷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쪽에도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양인 줄 알았는데 신었을 때도 사실 못 느꼈었는데 분해를 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면 보시면요. 제가 그거를 인지 못하고 칼질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 먹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전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물론 두께는 앞쪽이 조금 더 얇기 때문에 뒤축만큼 이 플라스틱의 강도가 세지는 않은데요. 이것 또한 아무래도 뒤축에 더
과한 무게가 가해지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축도 이렇게 눌리우는 이클립스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던 분들 솔직히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세로 단면 보여드렸을 때 여기서 이클립스 플레이트의 두께가 살짝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클립스 플레이트가 과연 어디까지 사용이 되었을까 그거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갈랐습니다. 두께 보이시죠? 이클립스 플레이트의 두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줌에어, 이거 분리하느라 아주 또 드라이기로 막 밀어 제끼고, 저 지금 조던 34 분해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까지 한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쉬면서 하기도 했지만요. 엄청 시간 걸리더라고요. 여기 막 드라이기로 막 녹여가면서 땀도 뻘뻘 흘려가면서 그래도 포 떠내지 않고 분리하는 데 성공해서 그래도 좀 모양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뿌듯합니다. 제가 줌프릭2 분해 영상에서도 등장시켰던 점프맨 2020 줌프릭2와 비교하면서 이 녀석 에어가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녀석이 조선 34를 만나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일반 줌에어 와이드하고 줌토보하고는 아예 사이즈가 다릅니다. 동네에서 최장신 소리 듣던 친구가 서장훈 선 만난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점프맨 2020 제품 리뷰하면서 조선 34 때 같이 비교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뒤쪽 줌에어까지 보여드리고 또 살짝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클립스 플레이트 단면 보여드렸고 이 뒤축을 또 자르고 여기를 또 이렇게 또 떼어내고 이클립스 플레이트 다치지 않게 또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뒤축 줌에어는 압축 줌에어처럼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서요. 결국에는 또 포를 떴는데요. 일단 요 텍스처 부분은 지금 고급 농구화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포론과 요 직물 두 겹 소재이고요. 그리고 뒤축 줌에어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로가 한 50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한 58mm 정도 되는 크기의 육각형 줌에어고요. 또 하나 비교하면서 알려드려야 될 게 조던 34 로우가 나왔을 때 줌웨어의 크기가 어느 게 더 크다 어느 게 더 작다 이런 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던 34 로우도 준비를 해봤는데 이 부분을 육각형을 뗀 이유가 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뒤축은 육각형이 살짝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봤는데요.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앞축 줌웨어, 뒤축 줌웨어 크기가 34 미드와 로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솔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인솔도 똑같은 게 사용되었습니다. 34 로우도 오서라이트 인솔 그리고 두께까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던 34 로우는 제가 분해까지 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 앞코의 모양과 뒤축의 발목 패딩 부분 이 부분에 차이가 있고 바디 소재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스펙은 똑같습니다. 자, 무게도 재보면요. 34 로우가 405g 거의 미드와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34 로우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리뷰는 여타 지금까지 해왔던 리뷰보다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에어조던 2009 그리고 점프맨 2020 그리고 34 로우까지 비교 신발만 총 3족을 준비를 해봤고요.
요 밑에가 점프맨 2020, 그리고 위에가 에어조던 34입니다. 이렇게 단면만 비교해 봐도요, 정규 모델과 테이크다운 모델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프맨 2020만 처음에 신고 분해 리뷰했을 때는 에어조던 34와 뭐 많이 다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어보고 분해해보고 이렇게 디테일을 자세히 아니까요, 네, 많이 다릅니다. 괜히 발매가가 8만원씩 차이 나는 게 아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창의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인솔의 두께는 대략 5mm 정도 되고요. 뒤축은 23mm 정도 되고요. 압축의 높이는 약 16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조던 34 가지고 모두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신발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지막 디테일 영상까지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